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예측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 계획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역시 11월까지만 버텨서 트럼프를 패배로 몰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십니까?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오늘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조정세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0시가 조금 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0.22%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226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수세로 포지션을 돌렸습니다. 11억 원 정도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31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0.99% 내리면서 791선으로 내려왔습니다. 800선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42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현재 저희 시장에서 많은 매물을 쏟아냈던 이 외국인은 인버스 ETF를 사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2% 오르면서 702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07% 역시 소폭 오르면서 271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4선을 연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2% 소폭 내리면서 9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를 띠고 있는 금값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골드 지수 좀 오르고 있습니다. 0.35% 오르면서 125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0.46%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 마감 시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1%대 내리면서 2759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업종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현재 금광주는 많이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지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내리면서 28,24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활기를 좀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아지며 770만 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다와 이오스, 아인스텔님은 강보합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떤 가격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퀀텀입니다. 퀀텀은 0.5% 오르면서 9,900원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네오는 1% 오르면서 45,000원까지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오스와 에이다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3위에 네오라는 코인이 올라온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3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네오라는 코인은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네오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4위에는 비트코인, 5위에는 투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슈들을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법원에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중국 내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가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대 도달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이슈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첫 번째 외신은 더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he Daily 202, Trump's trade war is getting very real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정말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중국 법원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일부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현재 Fed raises interest rates and signals two more increases are coming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면요. 미국의 물가가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을 했다. 금리 인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략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희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네네. 중국 법원에서 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시장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어떤 옵션일 뿐인데요. 제 생각에서는 어쨌든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사에 대해서 일부 제품의 중국 내 생산이나 판매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국의 업체에 손을 들어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평상시 같았다면 과연 중국 법원이라도 이런 마이크론사 같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연 자국의 업체에 손을 들어줬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나라들이 미국의 그런 관세 부과라든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심에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이게 옳지 않나 싶고요. 자,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 내용만 지금 따지자면 깊게 들어가자면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지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무역 전쟁의 어떤 일부의 한 획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겠고요. 이 내용 자체가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향후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역 전쟁의 어떤 결말이 어차피 그게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 현재 내용은 시장에 굳이 좋은 내용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악재일 텐데요. 그렇다면 향후 시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동차 관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과도 같이 보면서 시장의 반응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이제 그런 대응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가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향후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좀 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고요. 향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상하기만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대 도달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투자자들의 대처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실 어떤 뭐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진출 이후에 여러 가지 자국 보호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미국 자체에서의 생각했던 어떤 수준까지 다 올라왔는데 유독 이 물가 부분만 그동안 그 수준에 올라오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물가가 2%에 도달하면서 모든 그런 옵션들이 이제 충족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어떤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호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굉장히 난잡한 시기에 이 문제까지 터지고 만약에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순항을 하면서 물가도 2%까지 올라섰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금리 인상도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제의 어떤 호황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런 현재의 시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역전쟁이다 뭐다, 오히려 최악의 어떤 판세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이런 물가가 제대로 2%까지 오르고 또 금리 인상이 되고 한다면 향후에 시장에는 대단한 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선 그런 이슈와 마찬가지로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건지 가속화될 건지 그렇다면 시장은 분명히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의 첫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현재 글로벌 무역 전쟁만으로도 세계 시장의 혼란과 어떤 주식 시장에서의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금리 인상의 여파까지 생긴다면 정말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현실이니까 받아드셔야 되고요. 어떤 향후의 어떤 추가적인 소식들이나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 그다음에 주 메인 세력들의 어떤 수급상을 잘 살피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일에 이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The timing of the market must be set twice in a row라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게 평소에 우리 투자가분들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투자가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주식이든 뭐 선물 쪽이든 진입하거나 매수를 하는 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타이밍은 2번 연속 맞춰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의 얘기인데요. 네. 그 2번이라는 게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잘 해놨다가도 수익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가겠지 하는 생각에 못 팔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입할 때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하셔라. 그것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가이드 한 줄 평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매 전략 시간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트레이딩 어떻게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미국 시장 지수 선물부터 좀 살펴드릴 건데요. 사실 지난 6월 초중순경에 이제 이 S&P와 나스닥 미국 시장 자체가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뒤늦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큰 하락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줄곧 이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 이어지다가 S&P 500 같은 경우는 그 2,700선의 하단자리가 살짝 이탈이 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반등과 재하락. 그래서 지금 변동성의 유동성을 동반한 어떤 변동성 장세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장세고요.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큰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싸움의 어떤 그 아이템들만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이 S&P 지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단기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단기적인 추가 반등이 온다면 지금 직전 고점 부근인 2,740선대 내외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다시 말해서 2,700선이 재이탈되는 그런 하락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은 추세적인 어떤 포지션보다는 단기 대응 전략 가지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매수 쪽보다는요,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더 유효해 보입니다. 해서, 매도 전략은 제가 2,730선 내외부터 2,750선은, 일단 직전 고점의 어떤 저항을 전제로 한 매도 전략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75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꺾여지는 모습이 확실한 매수 신호로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 시 매도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만약에 추세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 2,700선대 이탈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드린 전략을 참고로 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부분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지금 흐름상은 S&P와 약간은 틀려요. 뭐냐면 S&P가 굉장한 어떤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나스닥은 사실 6월 21일까지 굉장한 시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트럼프의 아마존 죽이기 그런 여파에서 예전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6월 21일 기준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추가적인 하락들이 S&P를 기준으로 다우지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나스닥도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하락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현재 좀 S&P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반등 그리고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지금 그 상황에 있고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7월 3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7,160선대까지 올라왔을 때만 해도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들도 결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왜 올라갈까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S&P 마찬가지 이 고점 내에서의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사실 이 장대 음봉에 큰 수익을 냈고요. 지금 구간은 S&P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반등 시 매도 전략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요. 만약에 고점인 이 7,160선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분명히 7,100선에서 7,150선 내외의 기회 구간이 주어진다면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만 지켜주신다면 손절은 작게지만 만약에 재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7,000선 이탈, 6,800선까지도 재하락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팡주들의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전자산인 골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1250선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매수세가 유망할까요?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매도 포지션을 그간에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추세적인 매도 포지션, 저희 목표가가 1230선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8.8에 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 중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반등은요, 그간에 큰 폭으로 내린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지금 폭락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되돌림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거기다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어떤 조정세로 돌아선 건 절대 아니에요. 조정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승부르기성 조정세가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지금 골드가 1260선대까지 단기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물론 충분히 열려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1262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270선대까지 올라서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너무 추격적인 매수보다는 분명히 손절 구간 측정하시고 단기 눌림 시마다 매수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1263선이나 62선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일 지수 간략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5일도 63불대까지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재고 발표들 이런 원인들 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 이런 이슈들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75불대까지 올라섰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 직전 고점 75.27 그리고 최대 76선을 크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 상단의 직전 고점을 저항 전제로 한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75.27을 강하게 돌파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계선이 76선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 부분대라면 과열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러 가지 물론 이슈에 따라서 그런 뉴스들에 따라서 등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전략은 물림 매수보다는 고점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 드리고요. 만약에 그 매도 전략에 적중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72불 그리고 최대 70불 선대까지 하락 가능하니까요. 그 단기 추세 구간 잘 이용하시면 큰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추락하던 위안화가 이틀 연속 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위안화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당초 시차 등의 문제로 중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과는 달리 중국은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중국장, 전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중국장은 역시납니다. 네, 역시 또 급락했습니다. 네, 도저히 중국장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상해종합 먼저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을 보시면은 그 상해종합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 요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밀렸죠. 밀렸는데 이제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 갭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상승으로 따지면 이게 돌파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따지면 하락으로 따지면 이것도 돌파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파갭 발생하고 쭉 밀렸죠. 쭉 밀렸는데 어제 밑골이 달아서 긍정적이었어요. 그제 아니나 다를까 또 밀렸습니다. 네, 또 밀렸는데 1% 넘게 밀렸는데 상승할 때는 조금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급락하고 상승할 때는 조금 떨어질 때 급락, 상승할 때 조금 떨어질 때 급락. 이게 전형적인 하락적 패턴이거든요. 하락적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불확실성 때문에 밀렸고요. 위안화가 좀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중 유동성 문제까지도 같이 겹치면서 당연히 투자 안 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구, 철강을 제외한 전업종 특별히 어디 업종이 떨어졌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급락했기 때문에 특히 창업한 지수, 선전 성분 지수 그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로 갈수록 어제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그나마 버텼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안화가 이제 살짝 지금 계속 밀렸다가 위안화가 지금 다시 살짝 지금 올라왔는데 네. 최근 중미 무역 분쟁으로 위안화가 지속적인 약세, 위안화 약세 즉 달러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절상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위안화 이슈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위안화 절하가 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 좀 얘기 드리면, 중국 당국에서 현재 위안화 약세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관세가 붙으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밀리지 않게 하려면 그 원가를 낮춰야 돼. 원가는 못 낮추고 판매가를 낮춰야 돼. 판매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국 통화를 떨어뜨려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국 통화를 떨어뜨려 가지고 현재 지금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에서 별로 피해가 안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 대비 위안화가 1달러당 6.6368위안, 한때는 6.673위안, 제가 6.75위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6.73위안까지 오르면서 11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민의 총재, 부총재가 지금 연일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환율 안정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관세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만 이제 위안화의 그 절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민은행이 구두개 하면서 서서히 미세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선까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 달러당 위안이 6.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 위안화가 절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절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6.73까지는 갔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안화 반등은 했는데 무역전쟁에서 이제 합의를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계속 압박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고정환율제니까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역영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갭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떨어지면은 안에서 그 떨어진 거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1월에서 5월까지 무역 흑자가 전년대에 대해서 31%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많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화가 많아지면서 그 달러가 많아진 것 대비 자국 통화가 자국 통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달러가 많아지면 자국 통화가 가치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 흑자를 보는 규모가 적어지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 약간 당연한 수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한국 시장이나 주요 메이저 외환들로 그다음 미국의 금융 관련 투기 자본, 투기 세력들이죠. 위안화를 약간 먹잇감으로 지금 현재 타겟을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6.75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6.80 근처가 가면 아마 전 세계 환투기 자본들이 전부 다 쏟아져서 몰려들어오지 않을까. 그럴 경우 위안화를 공격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 미국이 노린 바도 이겁니다. 미국이 노린 바도 중국 위안화 약세를 갔을 때 미국은 투기 자본들 통해 가지고 위안화를 최대한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 전쟁도 같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같이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시간에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루 만에 중국에서 우린 글로벌 슈퍼스탁을 보나 봅니다. 하루 만에 관세 폭탄 공격 선제 공격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철회를 했고요. 하루라기보다는 일주일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미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밝혔고요. 일단 대타협의 손을 중국이 살짝 내밀어 봤습니다. 내밀어 봤는데, 중국은 역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병주고 약주고를, 중국은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약을 잘 받아먹고, 미국이 또 다시 이제 손을 또 잡아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무역전쟁을 하루 앞두고 지금 중국 당국이 미국에 양보를 좀 한 셈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속보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포착할 수가 있었나요? 네, 중국의 이제 재정부가 간밤에 이제 이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관계자가 당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선제 공개하지 않겠다. 시차로 인해서 중국이 먼저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도 가지고 있지 않나. 최초로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제 아사히 신문이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문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대 TV가 최초로 보도한 거 맞는데 아사히 신문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미국에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금지 또 처분을 내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꺼낸 이러한 후속 조치들, 또 다른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일단 마이크론 사태를 좀 얘기 좀 드리자면요. 중국이 지난 3일날 이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반도체 업체 UMC라는 중국 대만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하고 중국 국영기업의 푸젠지나 이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얘네 회사가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특허 침해로 이제 소송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 AD 판결 결과로 이겼거든요. 이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판매 금지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이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한테 걸었고요. 중국이 거기서 맞받아쳐서 맞소송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예비 판결 결과라 시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마이크론 매출이 절반 이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중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미국이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여행도 좀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치안이 안 좋다고 지금 미국 여행 안전시 유의하라고 경고문을 각 여행사가 다 붙이고 있는데,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사드 배치해가지고, 한알령 보복하고 약간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리뷰 시간을 가져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리뷰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중국 평안보험그룹인데요. 중국 평안보험그룹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져왔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입니다. 인보험하고 해서 이제 중국 내 1위권, 2위권인데 세계 이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중국 평안보험그룹이 보험사 1위예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기업인데 일단 설계사 조직 구조가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많이 버니까 보험을 점점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별로 보험 안 드는데 보험료 낼 돈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험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중국 평안보험그룹을 추천해드렸었는데 좀 차트를 보시면 일단 아시겠지만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참 뭐 좋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올 때 타이밍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잘 버텼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쭉 잘 버텨왔습니다. 잘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밀렸죠. 예,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이거 다 그냥 무역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밀린 건데 같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주요 라인으로 제시했던 70 홍콩달러 이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이제 무역전쟁 직결탐하게 같이 그렇게 됐고요. 보유자분들은 70 홍콩달러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 축소를 현재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이미 저희가 추천해드린 가격에서 이미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76 홍콩달러에서 대부분 노라인이죠. 네, 이런 정도의 반등.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현재는 신규 접근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요. 이 라인을 세게 돌파하면 82 홍콩달러를 세게 돌파하면 그때부터 다시 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70 홍콩달러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5.500 이쪽 라인을 잡아두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더 밀리게 했는데 중국 평안보험그룹이 그래도 현재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다.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좀 자고 일어나봐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반드시 유념해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뷰를 잘 따라가시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10배나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거래소들의 적잖은 당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급등시킨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준비은행의 금융권 내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지침에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이에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는데요. 향후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최근 일주일 새 10배 가까이 올랐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일부터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전송 수수료가 오르고 거래가 지연돼서 이제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졌는데, 이 업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더리움 정보 제공 사이트인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제 표준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가 원래 77 그웨이라고 해서, 그웨이라는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 가스 단위의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의 약 1억 분의 1 정도 그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전송 수수료가 지난달 말까지는 통상 20에서 89회였거든요. 근데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7월 2일이었죠. 189회까지 그 이상으로 표준이 측정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가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이 거래소들도 적잖은 단황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이제 이 같은 수수료의 상승 여파에 따라서 거래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특히 뭐 코인원 같은 경우에 공지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출금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출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ERC20 기반 토큰, 뭐 오미세고라든지 트리뮤머, 그리고 질리카 같은 그런 코인들, 토큰들이 이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해당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해결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불하던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라든지 이 수수료보다 많은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문제를 뭐 임시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공지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좀 촉발시키게 된 요인은 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업계 측에 따르면은 이제 F코인이 토큰 상장 시스템을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들이 이 개발사들 있잖아요. 그 개발사들이 일제히 에어드롭에 나서서 자신들의 그런 코인을 좀 상장을 F코인에 하기 위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F코인에서 진행 중인 상장 투표 시스템이 이더리움의 수수료 상승을 한마디로 불렀다는 관측인데, 토큰 상장 시스템이 이제 GPM이라는 그런 상장 시스템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GPM이라는 게 또 다른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F코인의 회원들이 이제 GPM에 특정 코인들을 보내서 거래를 하면 거래량 누적 순위가 선정이 되는데, 이 순위를 이제 누적이 되는 그 순위를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투표를 하고 높은 상위 5개의 토큰을 이제 F코인에 상장하는 시스템을 이제 GP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ERC20의 그 규격의 토큰들을 그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토큰 발행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토큰을 이제 F코인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토큰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에어드롭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스비 상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지불할 때 이제 지불을 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의 값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구조인데요. 수수료를 높게 제시할수록 이제 처리 순위가 앞서게 돼 빠르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상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소 같은 금액을 제시하던 이용자들도 거래 승인 시간은 더 길어지고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그 거래자들 먼저 순위가 앞서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새로 상장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코인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GPM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큰들은 이제 순위권에 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7월 1일 GPM 상위 5위에 위치한 YE, 그러니까 이 토큰의 경우는 249A, 그러니까 189A가 이제 그것도 상승해서 높은 편인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249A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랭킹에 이제 오르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이 개발사와 거래소들 사이에 합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또 코인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자, 오늘은 시아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아 코인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이제 시아 로고가 보이시고, CEO가 보이시는데요. 이 데이비드 보릭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네블리어스사가 본사이고 법인 소재지는 미국 보스턴에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보면 이제 2015년 6월에 발행이 됐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이게 개발이 된 그런 코인입니다. 코인 발행은 이제 화폐 단위는 SC고요. 총 발행량은 무제한인데 현재 약 330억 개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블록 생성 주기가 한 10분마다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는 꽤 높은 순위 34위를 차지했고 시가총액은 5,591.3억 원의 그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바뀌고 있겠죠. 개당 가격은 하나로 따지면 29.66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채굴 보상량 같은 경우도 이제 18만 SC 감소로 이렇게 채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플랫폼은 이제 개발된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이고요. 거래 현황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트래빗,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OK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아코인을 또 주목을 해야 되냐? 시아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장 공간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 부분을 블록체인화 시킨 코인으로서 이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흔히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라는 게 이제 웹하드 아시죠? 웹하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이 있는데 이제 원하는 이용자가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임대해주고 또 코인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서로 저장소를 빌려주고 빌리면서 이 과정에서 대가로 주고받는데 이 대가가 바로 시아코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저장 공간과 블록체인을 결합했다는 게 또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정보 보안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모든 저장은 이제 암호화되고 분산 원장에 저장이 되는데요. 보통 탈중앙화된 서버, 즉 스토리지는 토렌트로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그 사이트 아시죠? 이 토렌트처럼 조각으로 모두에 흩뿌려져서 이제 암호화를 배포를 하는데요. 이 저장한 유저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해당 파일에 접근 권한 키를 갖게 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인해서 어떠한 제3자도 유저의 파일에 접근하거나 확인이 불가하고요. 이것이 바로 기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시아코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아코인은 저장 공간 제공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보안성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격이 많이 이용할수록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에서 데이터 공간을 대여하는데 이제 월 2불 정도가 된다면 아마존 S3 같은 경우는 23불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좀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많이 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아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그러면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간이 좀 괜찮으니까 이제 전망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개당 가격이 1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자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기술력,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운영되어서 이제 분산 원장으로 저장이 되고 따로 백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질 걱정이 없고요. 시아코인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아코인 자체를 채굴해서 그걸
비용 지불로도 가능이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비용이 없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이렇게 뭐 돈을 오히려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하고요. 부정적인 전망은 좀 느린 속도가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더 개발이 돼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값싸고 보안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웹 서비스 같이 이제 빠른 업로드, 다운로드를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만약에 보완된다면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아 코인이 블록체인 시장의 새로운 좀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셔야겠습니다. 자,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